아빠들의 출산휴가 월급 최대 632만 원은 어떻게 가능했나 앤드 목수정. 2025 공동리포트 마이너스 3개의 워라벨 4.5일제 원조국 프랑스의 초상. 민족국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커져가는 요즘 세계 각국의 노동시간과 휴가제도, 직장문화 등 고유한 워크라이프 밸런스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소개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다양한 나라들의 독특한 제도와 사회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한국형 워라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편집자 말. 세계 최고 권위의 도로 사이클 경주인. 투르 드 프랑스 3단계 구간인 발랑시엔에서 덩케르크 사이의 한 거리가 프랑스 국기 색상으로 장식되어 있다. AP 연합뉴스. 프랑스는 2000년 좌우 동거정부 시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초로 주 35시간제를 도입했다. 39시간이던 법정 노동시간을 축소하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설계된 이 법은 2000년엔 대기업, 2002년엔 전체 기업에 35시간 노동제를 의무화했다. 1936년 인민전선 정부가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48시간제를 40시간제로 축소한 이후 이뤄진 획기적인 도약이었다.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적 진보의 실현이라는 두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이 제도는 치솟는 실업률에 대한 해법으로 1997년 사회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35시간제 도입 후 노동시간은 감소했지만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연구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 제도 도입이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2005년 알랭 귀비앙의 연구가 있는가 하면 2006년 크리스티앙 지아넬라 연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론 오히려 고용 파괴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었다. 프랑스 경제인협회는 35시간제를 처음부터 반경제적 반사회적 제도라며 반대했고 제도 시행 첫 해 창출된 일자리 수는 1만 5천 개에 불과하다며 폄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중장기적 여파를 관찰한 2016년 사회문제총감 사런 IGAS 보고서는 해당 법이 35만 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견해는 다소 엇갈리지만 이 제도로 인해 업무 집중력과 효율성, 생산성이 높아졌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직원들의 피로도 감소되어 결근이나 이직, 병가 등이 줄어드는 등 노동자의 삶이 향상된 동시에 생산성의 확대로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기준 시간은 35시간이지만 40시간 혹은 그 이상까지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첫 8시간까지는 25%, 그 이후부턴 5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초과 근무 수당이 나온다. 그러나 허용되는 최대 노동시간은 48시간이고 그 이상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7시간씩 5일 일하는 경우 8시간씩 4일 일하고 5일제는 반나절만 일하는 4.5일제 형태 등 35시간제는 근무 형태를 유연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일요일 근무는 불법이다. 스테판 바랑스, 42세의 보험회사 IT 팀장이다. 한 주에 이틀은 출근하고 사흘은 재택 근무하며 저녁 식사와 아들의 학교를 담당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아내와 함께 8세 아들을 키우고 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연 45일의 휴가를 쓰지만 주 35시간 근무하며 좀 더 많은 시간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직장을 옮기고자 한다. 목수정. 4.5일제가 25년째 작동해온 사회에서 이 제도가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2명의 프랑스인을 인터뷰했다. 처음으로 만난 이는 한 보험회사 IT 팀장인 스테판 바랑스 40이다. 그는 14년간 은행에서 IT 시스템 관리자로 일했고 5년 전부터는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마이너스 재택 근무를 한다고 들었다. 2020년 6월 새 직장으로 왔다. 코로나 시기라 재택 근무 체제였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전산팀은 월목은 출근하고 나머지 날들은 재택근무한다. 처음 재택근무가 해제되고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어서 다시 재택근무를 위주로 하고 이틀만 나오는 방식을 택했다. 적어도 이틀은 서로 마주보며 팀워크를 다지고 상호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동의한다. 마이너스 하루 몇 시간 일하나?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보통 오전 9시에 컴퓨터를 켜기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낸다. 6시에 아이 초등학교 2학년을 학교에서 데려와 식사를 챙겨주고 아내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해서 같이 먹는다.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은 내 몫이다. 식사를 마치면 오후 9시쯤 다시 책상에 앉아 마치지 못한 일들을 하고 보통 오후 11시쯤 잠자리에 든다. 마이너스 프랑스는 35시간 노동 아닌가? 그건 일반 직원들의 경우고 나 같은 간부는 무한 책임이라 하루 일을 끝내야 컴퓨터를 끌 수 있다. 초과 근무가 기본 옵션인 셈이다. 재택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벌었지만 전에는 퇴근하는 순간 일을 접은 반면 지금은 저녁을 먹고 다시 12시간 일하게 된다. 출퇴근해서 번 시간을 고스란히 일에 쓰는 셈이다. 주말에는 일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일요일 근무는 불법이다. 마이너스 재택 근무가 중심인 지금과 직장에서 일하던 예전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근무 효율성이 높은가? 업무의 80%가 전 세계 두바이, 미국, 이탈리아, 헝가리 등 여러 나라 직원들과 화상회의하는 일이라 노동 강도나 효율성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아무래도 같이 모여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소통해 빨리 결정할 수 있다. 언뜻 재택 근무나 직장 근무가 효율성은 비슷해 보이지만 장기 효과를 따져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팀원들이 흩어져 일하는 동안 잃는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마이너스 한동안 프랑스 직장인 사이에서 번아웃이 화두였다. 재택 근무가 일반화된 지금 그 현상이 줄어들었나? 딱히 그렇지 않다. 번아웃 상태까지 간 사람들은 페이스 조절을 못하고 일이 자신을 덮치도록 내버려둔 경우다. 그런 사람들은 멈출 줄 모른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적절하게 시간을 끊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몇 시 이후론 인터넷이 끊기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선 오히려 직장 근무가 선명하다. 강도 높게 일하고 퇴근하는 순간 일을 덮을 수 있으니까. 재택 근무를 하면 직장과 집의 경계선이 없으니 한도 끝도 없이 일하게 된다. 마이너스 1년에 휴가는 얼마나 되나? 5주 10일이다. 5주는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으로 주어지는 휴가고 10일은 간부에게 추가되는 대체 휴가 RTT다. 어차피 간부들은 3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다반사이므로 35시간에서 초과 근무한 시간 주당 4시간을 열흘간 휴가로 준다. 이 휴가는 안 쓰면 적립되어 나중에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직장에서 옮길 때 14년 동안 안 쓴 대체 휴가 쌓인 게 100일이나 돼 그걸 돈으로 받았다. 지금은 최대한 다 쓰려고 한다. 마이너스 휴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직장일로부터 완전히 절연되어 나와 가족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다. 온전히 충전하는 시간, 코드를 뽑고 다른 세계로 접어드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사실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있는 회사의 IT 팀장을 맡고 있다 보니 휴가 중에도 하루 한 번 정도 메일을 확인하긴 하지만 가급적 일은 덮어두려 한다. 마이너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 출산 휴가를 썼나? 그렇다. 그때는 아빠들이 쓸 수 있는 휴가가 13일 뿐이었는데 다 썼다. 지금은 28일 2021년부터로 늘어났는데 요즘 젊은 아빠들은 다 쓰는 분위기다. 마이너스 출산 휴가 동안 아빠들이 받는 임금은 100%인가? 최근 3개월간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일일 급여가 계산된다.
하지만 월 최대 3,925유로 약 632만 원라는 상한선이 존재한다. 마이너스 직장 문화는 어떤가? 동료들과 업무 후에 같이 시간을 보내곤 하나? 20대 때부터 35살까진 그랬던 것 같다. 같이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직장 동료가 친구였던 시절이다. 그 시절 동료들이 지금까지 친구로 남아있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가정에 더 많은 시간과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직장은 일하는 곳으로만 남게 되었다. 직장 동료 관계도 직장 문을 나서는 순간 사적인 관계로 이어지진 않게 된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그런 분위기가 더 확산되는 것 같다. 마이너스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가? 사실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책임이 막중한 일이다 보니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 그 때문에 밤에도 일하게 된다. 저녁 식사 후 추가로 일하는 그 시간이 없어져야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 그래서 직장을 옮길 생각이다. 얼마 전 제안이 들어왔고 수락했다. 앞서 말한 그 목적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스트레스가 덜하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직장을 택한 것이다. 새 직장은 출근해서 일한다. 원하면 하루 정도 재택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시스템이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고 휴식과 일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쓴다. 안느 슈엔케 43세의 약사다. 5명의 직원을 가진 약국의 주인이기도 한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주 35시간을 일한다.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수요일엔 자신도 근무하지 않는다. 아이의 방학에 맞춰 함께 생활하기 위해 연 7주의 휴가를 쓴다. 목수정. 안느 슈엔케 43는 2006년부터 약사로 일했고 10년 전 자신의 약국을 개업해 5명의 직원을 둔 약사이자 자영업자다. 자신의 약국이니만큼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노동 시간에 준해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35시간 근무한다. 국가가 정한 노동 시간이 사실상 자영업자들에게도 노동 시간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이너스 일과가 어떻게 되나? 오전 9시 약국에 출근해 낮 12시 30분까지 일하고 1시간 30분 동안 점심을 먹은 후 오후 2시에 다시 문을 열어 오후 7시 30분에 퇴근한다. 수요일엔 쉬고 토요일엔 오전만 일하고 일요일은 문을 닫는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나처럼 4.5일 근무한다. 약사협회 규율위원으로도 활동하는데 그쪽 일을 볼 때면 그 시간 동안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약사를 채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수당이 지급된다. 마이너스 일하지 않는 수요일엔 어떻게 보내나? 그날은 아이가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다. 오전엔 아이와 함께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아이가 스포츠를 하러 가면 나도 요가를 한다. 가족과 일로부터 자유로운 나만의 시간이 그때다. 토요일에 요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쓴다. 마이너스 업무상 받는 스트레스는 없나? 어렸을 때부터 약상자를 가지고 놀았으니 꿈을 실현한 셈이다. 그런 면에서 행운이고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젊었을 땐 간혹 손님 중에 억지 부리는 사람을 만나면 화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왜 저러는지 알고 어찌 대해야 하는지도 잘 알기 때문에 거의 화나는 일이 없다. 종종 정부가 약사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때나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보낼 때 화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약사들이 집회나 파업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역부족이다. 하지만 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적은 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만족감이 많은 것을 상쇄해준다. 직업적 스트레스보다 학부모로서 아이 엄마로서 고민이 더 많은 편이다. 마이너스 예를 들면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약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올해는 학교 교사와 갈등도 있었고 아이가 안정적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급적 학교에서 단체로 소풍이나 견학을 갈 때 따라 나서기도 하고 아이 옆에 있어줄 시간 확보를 위해 애쓴다. 마이너스 출산 휴가는 얼마나 썼나? 직원들은 16주지만 나는 고용주이니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 출산 전 1주, 출산 후 10주, 총 11주를 썼다. 보통은 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로 나뉘는데 나는 임신 기간이 매우 순조로웠기에 출산 전 휴가는 짧게 쓸 수 있었다. 반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선 잠을 재우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 2달 반이 지난 후 아이는 타가소에 갔고 나는 약국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 마이너스 자영업자의 경우 이렇게 출산 휴가를 쓰면 그 기간 월급은 누가 주나? 공제조합에서 나온다. 그 금액은 내 빈자리를 채울 직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다. 마이너스 집안일에 있어 남편과의 분담은 어떻게 하나? 식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집안일은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다. 남편이 나보다 일찍 오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남편이 맡는다. 대신 나는 주말이면 정원을 가꾸고 집안의 행정 서류, 세금, 각종 신고 등을 담당한다. 마이너스 연중 휴가는 얼마나 쓰나? 월급 받는 약사였을 땐 5주였고 지금 우리 약국 직원들도 5주의 휴가를 쓴다. 약국 주인인 지금은 아이 방학에 맞춰서 휴가를 좀 더 늘려 7주를 쓰고 있다. 마이너스 당신에게 휴가는 어떤 의미인가?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나? 자유, 휴식, 환경의 변화, 기분 전환. 몇 년 전부터 생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어 가급적 비행기를 안 타고 가까운 유럽 안에서 휴가를 보내려고 한다. 아이가 자연을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겨울엔 스키도 타러 가고 로렌 지방에 있는 외가, 남부의 친가에도 간다. 마이너스 생태주의 약사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 가급적 자연 훼손이 덜한 약을 선택하게 되고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적은 제품을 고르게 된다. 그게 자연에도 좋고 환자들에게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최대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환자들에게 설명해 협조를 구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저귀에 환경 호르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취급하지 않고 그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해 그들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 우리가 지구를 계속 아프게 하면 결국 인간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니까.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스테판 바랑스와 안느 슈엔케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라는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일관되게 가족, 휴식, 자기 개발을 향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자신들의 삶을 진화시키고 있었다. 물질적 풍요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간을 확보하고 가족과의 친밀한 시간에 투자해온 사회적 선택이 그들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